온 산을 덮은 흰 눈. 그 산길을 물동이를 이고 힘겨워 걷던 안악의 모습에서 물은 곧 고생이었습니다. 꿈길을 밟고 새벽녘에 와 머리맡에 찬물을 쏴 부었다던 북청 물장수에서 지난날 우리에게 물은 쌀처럼 사 먹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백화점 안 분수처럼 물은 이제 지천입니다. 물을 아끼자라는 얘기가 솔직히 촌스럽게 들리는 요즘, 이제는 더 이상 물 때문에 지게를 지고 물 때문에 밤을 지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수년 전, 겨울바람처럼 매섭던 물 사정이 다사롭던 우리네 인심마저 얼어붙게 하던 그때, 집 고를 때 수도부터 틀어봐라, 물 나온다 물 받아라 하던 할머니의 해수 섞인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시절, 그 귀한 물 한 동이 머리에 이고 휘청거리며 걷다 논두덩에 넘어진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깨진 물동이처럼 부서져 버린 심장의 고동소리만 공허롭던 그때, 남루한 부엌에선 깨진 물 항아리를 횟가루로 때우는 할머니의 손길이 서러웠고, 물장수가 써놓은 6에 3이니 5에 몇이니 하는 숫자가 적힌 물통을 들고 어디서 설지도 모르는 급수차 뒤를 졸졸 따르던 그 시절, 저 아낙네와 상고머리 소년의 모습은 안타깝던 우리들 과거의 실록입니다. 물 차왔어요 하는 소리에 가슴 철렁이며 대문을 팍 차고 나섰던 그때를 아십니까? 더 늦기 전에 어서 물 안 지게 길어 오시구랴.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퇴근길 가장에게 아내는 그렇게 채근하곤 했습니다. 저녁밥을 마련하기 위해서, 숭늉의 설거짓물, 자릿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튿날 한 바가지의 세숫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도 회사원도 군인도 모두 물지게 지는 데는 이력이 났었습니다. 세발 자전거로 메뚜기 이마만큼이나 좁아 터진 앞드락을 맴돌다 엄마 눈치를 살펴 그 귀한 수돗물 한 바가지를 시원스레 들이켰던 우리네 유년기의 자화상도, 어느 동네 어느 집이나 내비치곤 했습니다. 부성기 분위기는 하나, 반찬 없인 살아도 물 없으면 못 살았기에 안악들은 물 한 지게 살 푼돈을 늘 부뚜막에 준비해 놓았고, 그때 공동수도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하루에 2~3번씩 반드시 들러야 했습니다. 그나마 쫄쫄거리던 공동수돗물도 항상 살 수는 없어서 시간에 맞춰 부지런을 떨어도 언제나 더 일찍 나온 양동이의 행렬로 그 지리한 여름 뙤약볕에 마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공동수도가에선 점잖은 남정네와 아낙네가 얼굴을 붉히며 내가 먼저니 댁이 나중이니 하며 언성을 높이기가 일쑤였고, 이웃 사촌들도 이때만큼은 사돈의 팔촌쯤으로 벌어졌습니다. 한바탕 물싸움을 벌인 뒤 물지개를 지고 휘청거리며 언덕길을 걸을 때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나 마음은 물지개보다 몇 갑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공동수도에 찔끔거리는 물이라도 끊이지만 않았으면 다행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달려갔건만은 수돗물은 끊어지고 꼭지가 빠진 수도 파이프 옆엔 0.76 입방미터의 5원이니 하는 원망스런 간판이 장승처럼 지켜서 있던 그때, 고개 마루터.
그 당시에 이제 그 낮에는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밤에 물이 나오는데 밤에도 그것도 초저녁에 물이 나오면 좋은데 밤 12시 이후에야 겨우 그 조금 약간 높은 지대에는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가정마다 그 수도가 달라오는 게 아니고 공동 수도에 가야 하니까 그 공동 수도에 가서 12시쯤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다 이제 물통 대놓고 물을 받으면은 이제 한 새벽 2시까지 받으면 아마 그 다음 날 먹을 거 물 2지게 내지 3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잡니다. 물이 돈만큼이나 귀했던 그 시절. 그래서 공동 우물이 있는 동네 집값은 다른 곳보다 엄청 비쌌습니다. 동네 우물은 가뭄만 들지 않으면 버들잎을 띄워주던 인심이 조금 남아 남의 물지개에도 물을 퍼주는 여유도 있었고 또 아낙네들이 모여서 쌀도 씻고 빨래도 하고 이슥한 밤이면은 남정네 눈을 피해 등목까지도 할 수 있었던 공동의 부엌이자 목욕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 차왔어요. 지악스럽던 누렁이도 나물 날아 누워버린 한가롭던 여름날 오후. 물차. 이 한마디는 동네를 금세 비상 걸린 군대만큼이나 어수선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양동이다 물찌개다 다라이라 불렸던 커다란 물통까지 머리에 이고 또 두 손에 든 아낙네들과 까까머리 어린애들이 급수차를 향해 일제히 몰려 나왔습니다. 이때는 전 가족이 급수작전의 용사처럼 나서서 결사적으로 급수차에 매달렸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물을 먼저 받으려고 몸싸움, 눈싸움도 벌였고 겨우 차례가 온 연세 지긋한 아주머니들은 금세 꺼져버릴 것만 같아 염치도 잊고 까만 고무호소를 입에 물고는 연신 빨아댔습니다. 2통이나 받았으니 이제는 가라고 하는 급수원의 말도 아랑곳 않고 한 통만 더 받자고 조르는 애원 섞인 표정들. 피 같은 물, 한 방울이라도 바닥에 흘릴까 잽싸게 물통을 바꿔치기 하는 날렵함이 곧 생활력이었던 서글픈 시절이었습니다. 서로 물을 받아가려고 싸움을 하다 보면은 물 허실되는 것도 많고 또 물을 받다가 또 물벼락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의벽이 젖어가지고 정말 안에도 비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물에도 실컷을 좀 먹겠다고 심지어 어떤 수독에 다니는 아저씨 사위에도 삼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까지 했었고 또 심지어 자기네 방을 거저줄 테니까 와서 물 걱정이나 하지 않게 사달라고 한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물이 나오는 날, 그날은 수도가 있던 집에선 철철 흐르는 물 속에서 밀린 빨래도 하고 목욕탕 시멘트 욕조에 양은 다라이에 빈 항아리에 물을 받아놔 이날만큼은 물부자가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흔한 수세식 변소는 그때는 공사에 드는 돈이나 장소보다도 물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불과 17년 전인 1970년 여름, 약간은 썰렁해 보이는 시청 앞 광장에선 그동안 군용 트럭이나 민간 회사에서 빌려 쓰던 급수차 대신 서울시가 운영하는 급수차 발대식이 보란듯이 거행되기도 했습니다. 늠름하게 줄 서 있는 갖가지 트럭들 앞에 도열해 있는 시청 공무원들의 엄숙한 표정들이 물이 귀했던 그 시절의 심각함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쇳내나는 수도 꼭지를 아무리 빨아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던 운동장가 수도에서 어쩌다 물이 콸콸 나올 때면 철없는 아이들은 배가 불룩해지도록 갈증을 풀고 나선 콸콸 나오는 물이 신통해서 수도 꼭지를 손바닥으로 막고 물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오던 길. 산동네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개울물에서 세수도 하고 발도 씻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중학교 다니는 큰형이 학교 가기 전 새벽 안개 속에서 물지개로 나르던 그 물. 물의 소중함이 사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울로 떨어져 나와 무더니도 속을 썩히던 그 수도에 그때는 왜 그리 고장은 많았는지. 돌려도 헛도는 수도꼭지며 아무리 잠가도 여전히 물이 새는 수도. 가뜩이나 아까운 수돗물이 그냥 샌다는 것은 요즘으로 따져선 마치 불이 나는 것만큼이나 긴박했던 일이어서 당국은 수도 고장 신고는 117로 해서 수도 고장을 범죄나 간첩, 화재 사고와 같은 반열에 넣었습니다. 발견 즉시 전화 117번을 걸어서 수도 안내소로 연락해서 하루속히 고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샘물 하나 또는 공동물 하나에 매달려야 했던 농촌의 물 사정도 도시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샘물, 지칠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우물에 대한 바램은 정월 대보름이나 명절 때면은 의뢰이 샘터를 관장한다는 귀신을 위해 구판을 벌이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친 우물.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그 유행가를 낳게 한 우물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뿔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 그 타는 듯한 햇볕 아래선 믿었던 샘터나 우물도 보잘것없는 미천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이 먹고 씻는 일이야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겠지만 들녘의 벼포기는 목마름을 참아주지 못했습니다. 바닥이 곧 들여다보이는 둔벙을 마지막으로 퍼냈으나 깊게 패인 논바닥은 기별도 안 가는지 전혀 아물 줄을 몰랐고 믿으니 하늘뿐이었으면서도 그 하늘을 보고 원망도 참 많이 했던 그때. 52년 8월에 이 신문기사는 경상남도 산청군 농민 500여 명이 산꼭대기에 지어놓은 집 때문에 산신님이 노하셔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 집을 꽃갱이로 부셔버렸다는 웃지 못할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극복하자. 당국은 항상 이런 말로 시리에 빠진 농민들의 한오라기 의욕을 잡아당겼으며 농민들도 죽을 힘을 다해 부석부석 먼지바람만 이는 땅을 파고 또 헤집으며 물줄기를 찾았습니다. 농민뿐 아니라 군인, 은행원, 학생들이 총동원돼 양동이 릴레이를 벌이기도 했고 심지어는 국민학교도 수업을 중단하고 까까머리 철부지 학생들은 물이 찰랑이는 세숫대야를 양손에 들고 열을 맞춰 논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토록 염원하던 비가 주룩주룩 오시던 날. 그날은 잔칫날이겠지만 또한 마을 곳곳에선 말다툼과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내 물이니 네 물이니 아니 하늘물이지 하며 물꽃 때문에 벌이는 말 그대로 물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위에다가 소나기가 한번 오면은 가래고 뭐 깨이고 가지고 자기 논에 갖다 물가 가니라고 또라이고 뭐 다 파 들러다가 서로가 싸움하는 일은 그거는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내 물이니 이거는 네 물이니 이렇게 싸움을 하늘 물이니 바닥 물이니 그거 싸움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부인네들 나와서 저 물 못 대라고 남자들 훌떡 벗고 이래 막 고라에도 이래 많이 눕고 이런 사정이 많이 있었답니다. 없어서도 난리였지만은 때로는 넘쳐서 고생이었습니다.
혈린이 사란이 하는 귀에 익지도 않은 외국 여자 이름에 큰 비바람이 몰고 온 재앙들은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이 땅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남루한 세간살이를 앙증맞게 핥히어 지나갔습니다. 지난밤 같이 자리에 들었던 남편과 큰딸은 태풍과 함께 간 곳을 몰라 어머니를 혼절시켰고 발가숭이 막내마저 어린 심사를 어쩌지 못해 빗물에 핥혀진 초막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눈물마저 말라버린 아낙네의 오열과 아무 표정 없는 할머니의 넉나감뿐이었습니다. 수해 지구에는 의뢰 미군 잠자리 헬리콥터가 구제품을 날라 그나마 벌거벗은 아이들에게 까만 작업복이니 퍼플인 원피스 따위를 입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보다 먼저 일어선 도시에서는 거리마다 수재민을 돕자며 모금함을 목에 건 학생들과 온 국민의 도움을 호소하는 여자 배우의 애절한 목소리가 넘쳤습니다. 그저 구전 일에는 미운이 고운이 해도 친척밖에 없다고. 수대민들이 바로 우리 결의이고 보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김에 그들을 위해 설상가상. 도움이 되는 의논을 갖는 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한해나 홍수해를 겪은 다음이면은 곧이어 전염병이 퍼져 우리를 또 한 번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50년대 중반의 이 통계는 우물 중독으로 인한 장티푸스가 번져서 숨진 이가 54년 21명에서 58년에는 77명으로 증가 인류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순환과 가뭄, 그리고 홍수와 전염병, 십수년 전까지도 우리네 곁을 지겹도록 따라다니던 귀신 같은 낱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5년도 58%였던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던 천수답이 28%로 줄어들었고 세수대야로 물을 대던 논에는 양수기가 콸콸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 잘 나오게 해달라며 풍물을 놓던 샘터는 언제부턴지 인적이 끊어졌고 웬만한 농촌에는 집집마다 모터로 물을 끌어 쓰는 수도와 펌프가 들어섰습니다. 형님이 먼저 때를 민 떼국물 함석 다라이 안에서 더럽다고 투정을 부리다 할머니에게 호되게 등줄기를 얻어맞던 지금의 30대 40대는 때를 밀기보단 피로를 풀겠다고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찾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보급률이 52%에 그쳤던 60년대 초반 산 비탈 동네에 구세주처럼 나타났던 급수차, 수도 보급률이 98.4%나 되는 요즘 그 급수차는 비상시에 대비한 차량으로 하얀 눈 속에 할 일을 잃고 서 있습니다. 생명처럼 귀했던 수돗물도 어쩐지 못 믿어워 미네랄 워터니 무슨 생순이 하는 것들로 해서 식수의 자리조차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참으로 넉넉한 물줄기. 그러나 우리 기억의 수레바퀴를 조금만 돌려 거슬러 가면 그곳엔 짧은 여름밤 물통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밀려오는 잠 때문에 하품을 참지 못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던 펌프물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궁창 같은 개천물, 그곳에 한아름의 빨래거리를 곁에 놓고 거친 돌 위에 거품도 안 나는 비누를 문질러 대던 아낙네들, 매서운 삭풍을 맞으며 파랗게 찔려 튼 손을 부비던 우리네 어머니 누님의 얼굴이 정월 긴 겨울밤에 호련히 다가오고 있습니다.